21번 문제. 전체 내용을 너무 디테일하게 얘기해주기보단 구간 포인트 잡으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잡아줄게. 21번 첫 번째 문장을 보면 Get past I wish I hadn't done that reaction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일단 기본적으로 잡을 거 왜냐면 이 한 문장이 앞으로 얘기할 방향성을 다 잡아주고 있거든요. Get past에 대해서 지금 명령문으로 나와서 얘가 무슨 뜻으로 사용하냐면 넘기다, 극복하다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여러분 get past에 대한 동의어들을 다 잡아줄 건데 이거 정확하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부터 보면 여기는 문제 포인트니까 우리가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가야 돼. I wish는 뭐뭐 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의미죠. 가정법이죠. 가정법으로 얘기해서 I hadn't done that. 나 저것을 하지 말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반응이 있대. 그러면 얘들아 저것을 하지 말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건 결국 내가 이미 한 행동에 대해서 뭐 하고 있다는 소리지? 후회하고 있다는 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런 후회를 지금 뭐 할 수 있어라? 넘어서고 극복할 수 있어야 돼. 하고선 지금 첫 문장을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글의 방향성 제시하면 일단 무슨 얘기하는 거야? 뭐 하지 마라? 후회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했고 우리 여기 문법 구간 좀 볼게. 이 구간은 분명히 장난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준비를 해놔야 돼. I wish 가정법 과거가 있고 가정법 과거 완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너네 이거 다 배워봤겠지만 가정법 과거는 우리가 무슨 사실에 대한 반대를 얘기하는 거냐면 현재 사실에 대한 반대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가정법 과거를 쓸 때는 내가 지금 현재 사실을 가정에서 그냥 반대로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I wish I were taller. 내가 더 크면 좋을 텐데 라는 건 난 현재 뭐 하는 거야? 키가 크지? 않은 거죠. 현재 사실에 대한 반대를 쓸 땐 가정법 과거를 쓰고 그 다음에 가정법 과거 완료라는 게 있습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뭘 쓰냐면 had pp를 쓰면 과거 완료죠. 가정법 과거 완료는 얘들아 무슨 사실에 대한 반대? 과거 사실에 대한 반대입니다. 그래서 이 위에도 지금 보면 hadn't done으로 해서 had pp로 해서 뭐로 썼냐면 가정법 과거 완료로 썼지. 그쵸? 그래서 여기 만약에 I didn't do that 해서 가정법 과거로 바꾸면 문법적으로 오류가 생깁니다. 왜냐면 내가 이미 과거의 한 행동에 대해서 가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과거 사실에 대한 반대를 가정해야 되니까 과거 완료로 설명을 해야 된다. 그래서 had pp 나오는 거 정확하게 눈여겨봐두면 되고 여기가 이제 바뀌어 나오면 어떻게 바뀌어 나올 가능성이 있냐면 직설법으로 바꿔낼 가능성 충분히 존재합니다. 직설법 여기 그대로 한번 해석해볼까? I regret 자체가 후회하다지. 그럼 나 후회하는데 I did that. 나 저걸 한 걸 뭐해? 후회해. 그러면 얘들아 같은 표현이네요. 그 다음에 밑에도 봤더니 I regret having done that 있죠. 이번에 regret 다음에 절이 아니라 그냥 바로 구로 해서 지금 쓴 걸 보여준 거거든. regret ing는 뭐뭐 한 것을 후회하다지. 근데 지금 내가 후회하고 있는데 여기 왜 have pp를 썼냐면 과거의 한 동작을 후회하기 때문에 regret having done that 하면 위에랑 아래랑 같은 맥락이 됩니다. 그 다음 맨 마지막에 I'm sorry인데 미안하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sorry가 무슨 뜻이 있냐면 유감이다라는 뜻이 있죠. 나 유감인데 I did that. 내가 저걸 해서 뭐 하다는 거야? 유감이네. 후회되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가정으로 얘기해준 법을 직설법으로 얘기해주는 변형 포인트도 지금 잡아준 거고 가정법 과거랑 과거 완료가 있는데 지문에선 과거 완료를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had pp로 해서 hadn't done이 나와야 된다. 라는 걸 첫 번째 문장부터 좀 인지하고 가면 된다. 넘길게요. 넘겨서 그 다음 문장 보면 여기서는 여러분 문법이 생략되어 있는 걸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잡아볼까? 생략되어 있는 걸 잡으려고 갔더니 그러면 처음에 나온 if 다음에 disappointment가 주어져. 맞죠? disappointment 다음에 명사 다음에 누가 나왔냐면 주어 동사 나왔지. 이거 선생님이 구문 수업에서도 되게 여러 번 설명했어.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 나오면 잡아서 뭐 해라 그냥? 수식해라. 왜냐면 요 사이에 누구 생략되어 있으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신하 위치가 생략되어 있죠. 그쵸? 그래서 요 포인트에 지금 관계사 지금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느끼고 있는 실망감은 be linked to 뭐뭐와 연관되어져 있죠. 당신이 느끼고 있는 실망감은 뭐랑 연관되어져 있냐면 첫 번째 exam 시험이랑 연관되어져 있어. 근데 그 시험은 어떤 시험인지 또 봤더니 명사 다음에 누구 나왔냐면 주어 동사 나왔죠. 그럼 또다시 뭐 해줘야 돼? 묶어줘야 되지. 너가 통과하지 못한 시험. 왜 통과 못했어? 너가 그걸 뭐 하지 않았으니까? 공부하지 않았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 사이에도 지금 누구 생략되어 있는 거야?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되어 있는 게 보여야지.
그 다음에 또는 job이 나왔습니다. 그럼 얘 병렬 구조로 1번, 2번에서 병렬 쓴 거죠. 이 기sem과 job을. 명사 다음에 다시 또 누구 나왔냐? 주어, 동사. 직업이 있는데 그 직업은 어떤 직업이냐면 네가 얻지 못했네. 왜 얻지 못했어? 인터뷰하는 동안 네가 굉장히 어리석은 말 했거든. 그 다음에 또는 다음에 또 병렬 구조 누구 나왔어? person. 얘가 이제 세 번째 병렬이죠.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You didn't impress. 네가 감명을 주지 못했네요. 인상을 주지 못했어. 그 사람한테. 왜? 너가 took entirely wrong approach. 완전히 잘못된 접근법 취했거든.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if절로 했을 때 봤을 때 만약 너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런 실망감, 이 실망감이 첫 번째는 뭐랑 연관돼 있어? 시험이랑 연관돼 있거나 아니면 직업이랑 연관돼 있거나 아니면 특정 사람이랑 연관이 되어 있다면 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내용적으로 잡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냥 구체화 표현 들어간 거지. 그래서 네가 만약에 뭐 하고 있다면 특정 것에 대해 뭘 느끼고 있다면 후회를 느끼고 있다면 이란 내용이죠. 그러면 여기까지 종속절이 끝났어. 그러면 종속절 끝났으니까 이제 누구 나와야 되면 주절 나와야 되죠. 주절에서 문법 포인트 잡히네요. 이 accept요. 동사 원형부터 시작한 지금 명령문 주절이 나온 거지. 뭐 해라? 받아들여라. 뭐를 it's happened now. 그것은 일어나고 있다는 걸 받아들이래. 그러면 결국 뭐 하지 말라는 소리야? 역시 그냥 후회하지 마. 라고 해서 명령문으로 강하게 얘기해 줬으며 여기 accept 동사 원형 나와야지 여기를 만약에 accepting이나 to accept로 바꿔버리면 주절에 정동사가 없어져 버립니다. 맞죠? 그래서 이 accept 형태에 대해서 여러분 정확하게 눈여겨 봐두셔야 돼요. 알겠지? 넘겨서 그 다음 거 볼게. Only value of I wish I hadn't done. 우리 아까 했어. I wish I hadn't done은 후회죠? 이런 후회하는 것에도 얘들아 뭐가 있다라고 얘기했냐면 value가 있대. 그러면 가치가 있다는 건 후회에도 지금 뭐한 점이 있을 수 있구나? 뭔가 positive한 점이 있을 수 있구나. 이런 좋은 점은 바로 뭐냐면 you'll know better next. 네가 아마 더 잘 알게 될 건데 what to do next time. 다음번에 뭘 해야 될지 네가 아마 더 잘 알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했네. 그러면 후회하지 마. 근데 이런 후회를 통해서 네가 얻을 수 있는 거는 결국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미래에 네가 뭐 할 수 있어? 더 좋게 건설해 줄 수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한 거지. 그 다음에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는 얘들아 영어에서는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얘는 의문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should 동사 원형으로 바꿔낼 수 있다. 구를 절로 바꿀 수 있거든요. 지금처럼. 모든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는 이렇게 바꿔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what to do next time은 사실 바꾸면 어떻게 바꿀 수 있어? what you should do로 해서 바꿔낼 수가 있습니다. 절로도. 그 다음에 이러한 학습에 있어서 이러한 학습 이득은 어떤 학습 이득을 얘기하는 거지? 내가 후회를 통해서 미래를 더 잘 준비하는 게 저기서 말한 learning payoff죠. 맞죠? 이런 학습 이득은 굉장히 일반적인 거면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if only가 갑자기 나왔는데 여기서 if only는 I wish의 대용어구죠. 두 개 같은 표현이죠. 만약이라는 이런 의제는 is virtual, 굉장히 가상적인 거잖아 라고 했는데 저 virtual은 사실 키워드 포인트거든요. 어휘 문제. 그래서 virtual에 대한 동의어 지금 얘기를 해줄게요. virtual에 대한 동의어 imaginary, unreal, 그 다음에 hypothetical, 그 다음에 fictional, 그 다음에 theoretical 이런 애들이 있죠. 얘네의 핵심은 다 뭐야? 진짜가 아닌, 가설에, 가짜에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단어, 동의어들 준비해 두셔야죠. 왜냐면 바뀌어 나오면 hypothetical이나 theoretical 정도 나오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거든.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일일이 필기 시간 안 주고 넘기는 구간이 있는데 그 넘기는 구간은 여러분들이 추후에 영상 보면서 다시 받아 적기를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저 virtual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저거 어휘 포인트입니다. 준비해 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왜냐면 저런 건 빈칸으로도 낼 수도 있고 그냥 객관식 어휘 문제로도 낼 수가 있거든. 넘겨서 once you have worked that out 있는데 여기서 문법 하나만 좀 설명하죠. 일단은 workout이 무엇을 파악하다라는 지금 뜻으로 쓰였거든요. 그래서 일단 네가 저것을 뭐하고 나면 파악하고 나면 이라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work랑 out이 붙어서 파악하다라는 하나의 의미를 가졌지. 이거를 우리가 무슨 동사라고 얘기하냐면 이어동사라고 얘기를 해. 타동사랑 전치사역하라는 부사가 같이 묶어서 하나의 동사를 가지는 거 이어동사거든. 이어동사에 있을 때 핵심은 뭐냐면 이 that은 대명사죠. 대명사의 위치는 무조건 어디에 들어간다? 둘 사이에 들어간다. 만약에 이 that을 밖으로 빼잖아?
빼면 이거 문법적으로 오류가 생깁니다. 그래서 모든 이어동사에서 그냥 일반 명사를 쓸 때는 가운데 쓰든 끝에 쓰든 전혀 상관이 없어. 일반적으로 명사 쓸 땐. 근데 그 명사가 대명사로 바뀌어서 사용을 할 때는 무조건 어디에 넣어줘야 된다? 가운데 넣어줘야 돼. 그래서 네가 만약에 저것을 뭐 한다면? 파악한다면 It's time은 뭐뭐 할 때이다 라는 뜻이죠. 뭐 할 때야? 이런 과거의 시제를 미래 시제로 번역할 때래. 바꿀 때래. 그러면 우리 정답은 충분히 다 이해를 했었을 거야. 문제 풀이할 때. 과거 시제를 미래 시제로 바꾼다는 게 뭔 소릴까? 하고 주제 봤더니 과거 뭐 하지 말라고? 후회하지 말고 미래 시제로 바꾸라는 건 뭐야? 미래를 차곡차곡 준비해라 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 지문 내용까지 정확하게 파악이 됐죠? 그래서 그대로 왔을 때 이제 정답 보면 몇 번이었어? Get over regrets죠. 후회를 get over 하래. get over이 뭐죠? 극복하다라는 뜻입니다. 준비해 두셔야 돼요. 이거 이따 뒤에서 동의어 보여줄 거야. 일단은 get over 자체를 알고 있어야지. 이 글의 중심 내용은 과거를 극복하고 뭐 해라? 미래를 준비해라. 이 얘기가 나오면 되는 거지.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방식으로 나올 수 있는지도 한번 판단해 볼게요. 이거는 여러분 나중에 영상 보면서 적으시면 되거나 지금 이 자리에서는 이해를 하는 데 집중해. 이 글은 결국 어떤 중심 내용이 있냐면 get over regrets에서 get over는 누구랑 동의어로? overcome이 가장 핵심적인 동의어죠.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은 overcome regrets, 후회를 극복하고 후회를 신경 쓰지 마라. 이런 얘기가 일단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미래를 준비해라. 그러면 어떤 식으로 바꿔나올 수 있냐면 changing regrets, 이런 후회를 changing, 바꾸는데 뭐로 바꿔? 미래를 위한 계획으로 바꿔라. 이러면 중심 내용이겠지. 그래서 보면서 봤을 때 진짜 그럼 얘를 정답으로 고르면 되겠구나. 이걸 너네가 지금 느끼면서 오면 돼. 그 다음에 benefit, 이득이죠. 뭐로부터 얻는? 후회로부터 얻는 이득. 그건 바로 뭐야? plans for the future. 미래를 뭐 할 수 있다는 거지? 준비할 수 있다는 거지. 결국은 다 같은 방향성인데 다양한 방식으로 패러프레이징해서 보여주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는 it's important, 중요하죠.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 이미 뭐 한 것을? 일어난 것을 받아들이라는 거야. 그러면 후회하지 말고 앞으로 그냥 일어날 거 잘 준비해 라는 내용이잖아. 그 다음에 그리고 no, 더 잘 알아야 돼. 뭐를? what to do next time. 다음번에 일어날 걸 더 잘 알아야 돼. 요약 비스무리하게 나오는 것까지 이제 좀 준비를 해보겠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변형까지들 봤더니 이 글의 중심 내용 확실히 보이죠? 그쵸? 중심이 파악돼야 요약이든 그 다음에 대입하기든 빈칸이든 어휘든 잡습니다. 넘긴다. 넘겨서 22번. 22번은 비교적 크게 어렵지가 않아요. 일단 앞부분 그대로 이제 해석 들어갔더니 만약 당신이 care deeply, care about이 무엇을 돌보다지. 무엇을 돌보다 신경 쓰다. 그래서 만약에 당신이 뭔가를 돌보고 있어. 근데 여기 지금 누구 나오면 deeply가 나왔죠. deep 쓰면 안 되죠. 왜냐면 얘가 누구 수식해주니까 동사 수식해주잖아. 당연히 부사 나와야겠지. 그래서 너가 만약에 뭔가를 굉장히 신경 쓰고 있으면 아마 너는 훨씬 더 큰 가치 부여를 할 거야. 어디에? 너의 능력에 가치 부여를 할 건데 뭐 할 수 있는 능력? 형용사적용법으로 바로 수식해줘야 되죠. 바로 그 영역인데 어떤 영역이냐면 concern은 걱정이 아니라 여기서는 관심, interesting 의미로 쓰인 거죠. 너의 관심 영역에서 성공할 수 있는 능력에 너는 훨씬 더 큰 가치 부여를 할 거야. 그래서 네가 만약에 뭔가를 훨씬 더 신경 쓰면 그 영역에 있어서 성공할 거라고 더 많이 생각한다는 거지. 근데 internal pressure, 내적인 압박이 들어가고 있네요. 명사 다음에 다시 또 누구 나왔어? 주어 동사 나왔네. 그럼 묶어서 뭐 하자? 수식하자. 왜냐면 이 사이에 목관대 생략돼 있잖아. 그치? 근데 압박은 너가 누구한테 주고 있냐면 너 자신한테 주고 있는 압박이지. 왜 주고 있죠? achieve, 뭔가를 달성하고 to do well socially, 사회적으로 뭐 하고 싶은 거야? 잘 해내고 싶기 때문인 거지. 그러면 잘 해내기 위해 너가 스스로에게 가하고 있는 이런 내적 압박은 is normal, 이건 굉장히 평범한 거며 useful, 유용한 거야. 근데 우리 지문에선 벗이 나면 어디를 더 강하게 보자? 뒤에를 더 강하게 볼 거지. 그래서 when you doubt에서 키워드 등장. doubt가 이번에 키워드거든요. 네가 만약에 너의 능력을 뭐 하기 시작해? 의심할 때. 근데 뭐 할 능력? succeed in that area. 그 영역인데 너가 중요하게 느끼고 있는 영역에 있어서 능력 의심을 하잖아? 그러면 너의 자기 가치는 고통을 받아 라고 얘기를 했죠. 그치? 그러면 여기도 우리 키워드랑 내용 방향성 한번 잠깐 볼까? 내가 성공할 수 있다라는 이런 성공의 가능성에 대한 능력. 그러면 내 능력을 뭐 하는 순간? 내 능력에 대해서 뭐 하는 순간? 의심하는 순간. 좋다, 나쁘다?
나빠. 네거티브한 결론이 나올 거야. 라고 앞부분에서 방향성 잡아줬죠. 넘깁니다. 넘겨서 봤더니 상황은 uniquely 개별적으로 stressful. 상황이 지금 뭘 줄 수 있냐면 스트레스 줄 수 있대. 왜냐면 여기 지문에서 너네가 유일하게 문장 잘 못 잡는 게 얘거든요. 이거 무슨 말이야?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내용 풀어줄게. 상황이 각각 스트레스를 줄 수 있지. 누구한테? 우리 모두한테 그 상황이 특정 상황들이 스트레스를 줄 수 있다고. 근데 뭐에 기반해서 스트레스를 줄 거냐면 whether or not they activate our thought야. they가 여기서 의미하는 건 누굴까 하고 봤더니 이 상황이죠. 이 상황이 우리의 의심을 활성화시키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상황이 우리한테 뭐 할 수 있다? 스트레스를 줄 수도 있다. 즉 이 말은 상황이 우리한테 만약에 의심을 만들잖아? 그러면 스트레스 받는 거고 의심을 만들지 않으면 스트레스 안 받을 수도 있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런 포인트도 좀 잡아주고 어법 하나만 잡아주면 원래 whether과 if는 서로 동의어로 대체가 가능한데 뒤에 or not이 바로 붙어 나왔지. or not이 바로 붙어 나올 때는 누구로 대체할 수가 없다? if로 대체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if or not은 존재하지 않으며 전치사 뒤에서 if 자체는 애시당초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whether는 if로 대체시키면 안 된다. 알겠죠? 그 다음에 강조구문 좀 잠깐 볼까? 강조구문, 이때 강조구문이잖아. 그러면 이때 강조구문은 어디부터 해석해? 뒤부터 해석하죠. 그 다음에 여기 누구 나왔냐면 강조구문 다음에 rather 나왔어. 그러면 요게 아니라 오히려 요거야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얘를 나는 진짜 강하게 볼 거야. 당연한 흐름이죠. 그러면 너의 스트레스를 만들어내는 건 수행하고자 하는 압박이 아니라 오히려 bothers you, 너를 괴롭히는 건 바로 뭐다? 자기의심이야 라고 해서 다시 키워드 방출했지. 그러면 self-doubt가 다시 뭐 하고 있는 거야? 너를 괴롭히고 있는 거야 라고 해서 다시 네거티브 방향성 얘기하네요. 일관된 방향으로 지금 잘 끌고 가고 있죠. 맞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의심이 어떤 역할을 하는데 해서 역점 연결 수 없으니까 우리 흐름 그대로 갑니다. 의심이라는 건 약이에 누가 당신이 여기 뒤부터가 다 목적격 보어죠? cause A to B로 쓴 거지. A가 B하도록 야기하다. 오형식 구문입니다. 근데 요거 뒤에 얘들아 문장 구조 좀 잘 봐야 돼. 왜냐면 이거 문제 포인트 하나 나온다. 목적격 보호 안에서만 잘 봐봐. 당신이 보도록 야기하는데 뭘 보도록 야기하냐면 positive, 그 다음에 neutral, 그 다음에 genuinely negative experiences. 여기까지가 지금 다 목적어죠. 누구에 대한 이렇게 얘기하면 목적어 프라임으로 얘기할게요. C에 대한 목적어 프라임이니까. 볼 건데 뭘 보게 될 거냐면 형용사 병렬 잡아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세 개의 형용사가 experiences 수식해 준 거죠. 그쵸? 그러면 긍정적이고 중립적이고 그 다음에 진짜 부정적인 경험들을 어떻게 보게 만들어? 더 부정적으로 보게 만든대요. 이걸 더 부정적으로 보게 만들 뿐더러 여기 as 나온 거 좀 잘 봐야 되거든 얘들아. as 나온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거 as 빼면 문법적으로 틀립니다. as 하나 빼면. 이게 어떻게 쓴 거냐면 뒤에서 이어진 거야. C 다음에 experiences 다음에 as 나온 거죠. 어떤 구문이지? C, A, S, B. 오형식 구문이죠. A를 뭐라고 여기다? B라고 여기다. 그러면 의구심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당신이 보도록 만들 건데 뭐를 이런 부정적인 경험을 어떻게 보게 만들 거야? 이게 반영해 주는 거구나. 뭘 반영해 주냐면 너의 단점을 반영해 주는구나 라고 여기게 만들 거래요. 그래서 CASB 구문으로 해서 병렬 구조를 이렇게 as 살려서 나와야 된다. 그 다음에 단어 어휘 포인트 잡히죠. shortcomings 나왔죠. shortcomings가 얘들아 단점이란 뜻이야. 그래서 shortcomings 대신에 어떻게 바꿔 쓸 수 있지? weakness나 이런 flaws 이런 단어 알아야죠. 결함. 그 다음에 demerits. merit가 이익이니까 demerits는 불이익. 그 다음에 drawbacks 결점. 모의고사에서 너무 많이 쓰이는 필수 단어들이거든. 이런 단어들은 shortcomings랑 같이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 여기 지문에서는. 이거요? 톡방? 그 다음에 when you use situations, 네가 when you see situations, 네가 그 상황을 보고 your strengths, 너의 강점을 more objectively 하게 해줘. 더 객관적으로 바라본대.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뭐해? 좋은 일이 발생해야 되지.
좋은 일이 발생해야 되니까 네가 의구심을 가질 확률은 더 뭐 해줘야 돼?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치? 의구심을 가질 확률은 훨씬 더 낮아질 거야. 뭐로써? 고통의 원천으로서 의구심이 생길 일은 더 없을 거야. 해결법까지도 맨 마지막에 제시하고 끝내네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보면 이런 문제가 비교적 해결될 수도 있어 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지금 얘기를 하면 내 능력에 대한 뭐가 들어가면? 의심이 들어가면 넌 뭐 할 거야? 고통 겪고 뭔가 네거티브한 일들이 발생할 거야. 그래서 우리 정답이 몇 번이었어? 얘들아 요거 봤을 때 5번이었잖아. 자기 의심 자체가 뭐 한다고?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객관적 판단을 뭐하게 한다? 흐리게 한다. 이게 그럼 중심 내용이야. 그럼 중심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선지를 한번 맛보기로 한번 경험을 해볼까? What bothers you? 뭐가 너를 괴롭히는데? It's self-doubt. 그것은 자기의심이야. 라는 제목 문제. 그 다음에 self-doubt가 eating away you. 너를 뭐해? 갉아? 먹고 있잖아. 그래서 얘가 네거티브하다는 거. 그래서 항상 너네 시험 문제 준비할 때도 키워드랑 방향성 준비가 돼 있어야 돼. 여기서 키워드는 self-doubt죠. self-doubt가 네거티브하다는 방향성 끌고 가면 정답 인정해주면 되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self-doubt가 causes stress. 스트레스도 야기하고 obscures는 모호하게 하다, 못 보게 하다. 그쵸? 가리는데 뭘 가리냐면 객관적인 판단도 가린대. 이해됐니?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좀 길게 늘려놓으면 이제 요약 문제로 해서 obscures 이런 단어가 이제 나타나면 너네는 또 당황하는 거지. 단어를 모르니까. 그래서 위험성이 있는 단어들은 계속해서 같이 준비를 좀 해둡시다. 넘긴다. 넘겨서 23번. 얘들아 벌써 졸면 안 돼. 조는 학생 지금 한 명 있어. 한 명. 잠깨. 선생님이 희망적인 얘기 그러면 우리 딱 몇 번까지? 24번까지 하고 쉬는 시간 한번 줄게. 24번까지. 그러니까 조금만 더 힘내서 가봅시다. 봐봐. When two people are involved in, be involved in은 어디에 연루되다, 어디에 포함되다 라는 뜻이죠. 그러면 두 사람이 정직하고 열린 대화에 연루가 되면 back and forth flow죠. 정보의 흐름이 앞뒤로 일어난대.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이 두 문장에서 설명한 거 그냥 한 단어로 툭 쳤죠? 그냥 원활한 교류가 이루어진다는 거지. 그러면 앞 내용 이거 깔끔하게 정리하면 뭐야? 아, 우리가 대화 솔직하게 하고 하면 정보 교류가 잘 이루어지잖아. 근데 since each one is drawing 첫 번째 단어 포인트 하나 좀 잡을게요. draw on 있죠? draw on이 얘들아 무슨 뜻이냐면 뭐뭐에 의존하다로 이거 depend on 그 다음에 rely on 그 다음에 turn to까지 뭐뭐에 의존하다. 만약 너가 각각의 사람들이 그들의 과거 개인적 경험에 뭐하고 있어? 서로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린 다 어떤 우리의 과거의 개인적 경험에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보 교환의 속도는 is as fast as memory. 뭐만큼 빠른 속도로 일어나냐면 기억만큼 빠른 속도로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정보 교환은 뭐에 따라 달려있는 거냐면 이런 메모리에 따라서 지금 속도가 빠를지 늘릴지 결정이 된다는 소리지. 그래서 이거 선생님이 한번 설명해 줬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내가 알고 있는 진실을 얘기해. 그러면 그냥 바로바로 머릿속에 있는 정보 끌어오면 되니까 대화가 빠르게 진행되겠지. 근데 내가 메모리 기억이 없어. 기억이 없는 가상의 내용을 지어내야 돼. 그러면 딜레이가 생기겠죠? 계속 만들어내야 되니까 내용을. 그치? 그 다음에 원급 비교 포인트 이런 것까지는 안 내길 바라지만 너무 유치해서 as 원급 비교죠. 원급 비교의 핵심은 뭐야? 여기 형용사 쓸 수도 있고 누구 쓸 수도 있냐면 부사 쓸 수도 있거든. 그러면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 라고 물어보면 선생님이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 앞에서 가리면 정답 나온다고 했지. 앞에서 가리면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보여. 어떻게 보여? 지금 앞에서 가리면 얘가 비동사지. 비동사 자리 뒤에는 무슨 자리? 보어 자리. 보어에는 당연히 부사를 쓸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형용사가 나와야 되는 포인트지. 그래서 as 원급 비교에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 보면 앞에 as 가리면 정답 보입니다. 알겠죠? 넘긴다. 그래서 한 사람이 lies 뭐 할 때 거짓말한다 그랬어. 얘들아 거짓말하는 거 우리 기억에 있는 거 없는 거? 없는 거. 그럼 뒷내용 투시해볼까 이제? 기억이 없는 내용을 말하니까 대화의 교환 속도는 빨라 느려.
그러니까 반응은 will come more slowly. 더 느려지는 거지. 방금처럼 선생님이 해준 방식처럼 너네가 변형 문제를 풀 때는 뒷내용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대화의 흐름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접근해야 돼. 왜 느려지는지 봤더니 우리의 뇌가 needs more time,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데 뭐 할 시간? Details of new invention이지. 얘들아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에 대한 디테일을 처리한대요. 이거 결국은 얘들아 뭐 한다는 소리야? 거짓말 한다는 소리죠? 같은 얘기지. 뭐 하기보다는 recall, 떠올릴 건데 뭐를? stored facts, 저장되어 있는 사실. 저장되어 있는 사실은 뭐죠? 우리 머릿속에 있는 기억이자 진실인 거지. 그러면 그냥 기억을 상기시키기보다는 우리가 뭐 할 때 거짓말을 처리해야 될 때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니까 거짓말하면 시간이 지연될 수밖에 없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진짜 그냥 문제 포인트예요. time like. 이거는 문장 패러프레이징해서 바꿔낼 가능성 되게 많아요. 바꿔쓰기해서. 여기서 time lag는 시간 지연이죠. 그래서 여기 의미에는 어떤 맥락들이 나와야 되는 거야 얘들아. 시간이 어떻게 돼? 지연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시간이 더 slowly 해지고 느려져. 이런 식의 패러프레이징이 바뀌어서 나오면 여러분들이 해석해서 요 같은 맥락을 잡아내야겠지. 당신은 저런 시간 지연을 알아차리게 될 거야. 네가 뭐 할 때? 대화 나눠. 누구랑? 요런 사람인데 요 사람은 뭐 하는 사람? Making things up as they go. 대화가 흘러갈 때 뭔가를 지어내고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 뒤에도 사실 맥락 보면 뭐 하고 있는 사람이야? 거짓말하는 사람이지. 거짓말하고 있을 때 시간 지연을 넌 뭐 할 수 있다? 알아차릴 수 있다. 지금처럼 여러분 각각 하는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 정확하게 맥락 흐름을 잘 잡으면서 가야 돼. 바꿔 말해도 너네가 당황하지 않게끔. 그러면 뒤에 봤더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Don't forget. 까먹지 마. 상대방은 the other person이니까 대화는 일반적으로 둘이 하죠.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상대방이 너의 body language, 제스처를 읽고 있을 거야 또한. 그래서 만약 너가 disbelieving their story, 그들의 이야기를 불신하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러면 요 맨 마지막 문장도 좀 잘 봐야 돼. 그들은 will have to pause. 잠시 뭐 할 거야? 멈출 거야. 뭐 하기 위해서? 저런 정보를 또 뭐 하기 위해서? 처리하기 위해서 잠시 멈춘대. 그러면 또 대화의 속도가 어떻게 됐다는 거야? 또 딜레이 됐다는 거지. 그쵸? 잠시 멈춰서 저 정보를 또 처리해야 된다는 거. 처리해야 된다는 건 뭐야? 기억에 없는 내용을 또 다시 메이크업 해야 된다는 거지. 이해됐니 이거? 그래서 맨 마지막까지도 사실 완전히 같은 얘기 하고 있는 거야. 절대 다르게 보면 안 돼. 그러면 그래 중심 내용. Delayed responses as a sign of lying이죠. 거짓말의 표시로서 지금 반응이 어떻게 되지고 있다고? 지연되고 있어. 그러면 우리 이런 중심 내용에 대해서 우리 좀 더 그럼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요약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어, 얘들아. 그러면 요약 한번 판단해볼까? Why delayed지? 얘는 맨 위에는 그냥 제목 주제 방식으로 가볼게요. Delayed conversational responses. 지연된 대화 반응이 are sign of lies. 바로 뭐의 표시들이다? 거짓말의 표시들이며 뇌는 takes more time. 더 많은 시간이 들어가지. 뭐 하는데? 바로 made up story. made up story는 얘들아 거짓말이죠? 이런 지어진 이야기를 처리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들어간다. 이게 바로 지문의 내용이잖아. 이해됐니? 그래서 중심 방향성 잡고 이렇게 변형 문제 다 풀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23번까지 설명했고 한 문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되게 금방 끝나. 얘들아 되게 금방 끝나니까 조금만 더 집중해보자. think 뭐 해봐? 생각해봐. 시작부터 얘들아 명령문 때렸네? 그러면 중요한 얘기 하겠다는 소리지 그냥. 그치? 생각 좀 해. 뭐에 대해서 생각 좀 하라 그랬어? About something. 여기 문법 얘기해볼게 내가. 얘들아 something 다음에 주어 동사 나왔지?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 나왔으니까 you both 묶어서 something 뭐 해줘야 돼? 수식해주고 요 사이에 목관대 생략돼 있겠지? 근데 목관대 생략돼 있을 때 잘 봐. 원래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which도 되고 that도 되거든요. 이 자리에 which는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너네 something, anything, nothing 다음에 관계대명사 쓸 땐 that으로만 통합해야 돼요. which는 사용을 할 수가 없다는 원칙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는 오직 누구만 들어갈 수 있다? 오직 that만 가능하다. 알겠죠? which로 저거 바꾸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봤더니 얘들아 어떻게 나왔냐면 여기 that이 한 번 더 나왔네요. 그래서 that you never ended up using까지 한 번 더 묶어볼게. 왜 내가 이렇게 묶었냐면 선행사 하나에 관계사 몇 개 붙어 있는 거야 지금?
선행사나 관계사 두 개 붙어 있는 겁니다.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두 개가 붙어 있어. 왜냐면 여기 지금 ended up using 다음에 use 사용하는데 뭘 사용하는지 목적어가 안 나타나 있잖아. 그 다음에 이거 분명히 문법 포인트 잘 잡아두라 그랬어. end up. 왜냐면 이번에 end up이 모의고사에 3번인가 4번 나와요. 이 지문 외에도. 계속 등장하기 때문에 확실히 공부해두는 게 좋겠지. end up 다음에는 얘들아 누가 나오냐면 명사나 동명사 쓰거든요. 어차피 두 개 같은 얘기죠. 명사 쓰겠다는 건 동사 쓸 때 동명사로 써야 된다는 거지. 이거 무슨 의미야? end up 명사, end up 동명사가 나오면 결국 뭐뭐 하게 되다. 그러면 너가 결국 using 뭐 하지 않아? 사용하죠. 사용하지 않는 거죠. 뭐는 했으나 구매는 했으나. 그러면 첫 번째 문장 정리하면 우리가 어떤 물건들이 좀 있어. 이런 물건들이 있는데 뭐는 했어? 내가 구매는 했는데 뭐는 하지 않는데 사용은 하지 않아. 이런 것들에 대해 지금 생각 좀 해보자는 거지. 그 다음에 뒤에는 이거에 대한 다 그대로 병렬 이거 그냥 열거죠. Item of clothing you're never ended up wearing. clothing 다음에 you 사이에도 지금 대시 생략돼 있죠. 보여야 되고 계속. 네가 절대 입지 않는 옷. 그 다음에 책은 책인데 that 생략돼 있네. You never read. 네가 절대 읽지 않는 책. 그 다음에 piece of electronic equipment. 전자장비가 있는데 어떤 전자장비? 네가 made it out of box. 박스에서 꺼내지 않는 거. 이때 that은 생략 못하죠. 주격관계사니까. 그쵸? 그래서 여기는 결국 구매했지만 사용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 좀 해보제. 그랬더니 여기서 이제 어떤 맥락을 얘기했냐면 첫 번째 가주어진 주어 나왔죠. It is estimated that에서 it은 의미가 없습니다. 가주어진 주어죠. 이거 어떻게 판단하냐면 내가 이렇게 판단하라고 그랬어. it과 that 사이에 BPP가 들어가 있잖아. 이거 얘들아 BPP가 들어가 있으면 이거는 가주어진 주어 구문이야. It is said that, it is believed that, it is thought that 다 가주어진 주어죠. 그러면 that 이하라고 추정되어지는데 뭐라고 추정되냐면 호주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10.8 billion 108억을 쓴대요. 매년 어디에? 이런 제품에. 어떤 제품? 그들이 뭐하지 않는? 사용하지 않는 제품이죠. 목관대가 계속 나오죠. 이 지문에서는. 그러면 이 지문은 무슨 얘기한 거야? 여기 파트는 이 사용하지도 않는 것에 굉장히 큰 돈을 쓰고 있다. 그 다음에 다음 문장도 저것은 평균적으로 1250달러래. 모당 각각 가정당. 여전히 무슨 얘기? 저거에 상당히 큰 돈 들어가고 있다. 여기선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뒤에 봤더니 여기가 진짜 중요 포인트죠. 이 지문에서는. 요 7번 문장이랑 8번 문장이 당연히 문제 포인트겠지. 볼까? All the things 다음에 we buy 한번 1차적으로 묶어서 얘 목관대로 수식해주죠. 앞에서 배웠던 거 그대로 계속 나온다. 그 다음에 that부터 또 묶어서 얘가 뭐 해줘? things를 한 번 더 뭐 해줘? 수식해주는데 이번에는 목관대가 아니라 무슨 격 관계대명사야? 주격 관계대명사네요. 맞죠? 어떤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산 것 중에 어떤 거 단지 그냥 그곳에 앉아있대. 뭐 하면서? gathering dust. 뭘 모으면서? 먼지를 모으면서. 그러면 여기도 얘들아 패러프레이징 준비해볼까? 먼지를 모으면서 그곳에 앉아있다는 건 지금 결국 뭐 하지 않고 있다는 소리야? 사용을 하고 있지? 않다는 맥락인 거죠. 구매는 했는데 사용을 하지 않는 이런 모든 것들. 그러면 네가 문장이 진짜 주어구나. all the things가. 그랬더니 R이 동사고 waste가 이제 뭐야? 보어구나. 그럼 샀는데 사용 안 하는 애들은 다 뭐다? 낭비야. 라고 얘기해 준 거지. 그러면 우리 지문 핵심 다 나왔네요. 제품 구매했는데 사용하지 않아. 그러면 이건 뭐다? 낭비잖아. 라고 해서 키워드랑 방향성 다 잡혔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문장. 여러분 이거 마지막 문장 의미 이거 여기 문제 낼 가능성 매우 높다. 내용 정확히 파악해야 돼. 이런 해밀턴이라는 사람이 지금 observes 관찰하다가 아니라 말하다예요. 주장하기를 the difference 여기서는 차이가 아니죠. 여기서는 차이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보냐 between A and B 먼저 잡아볼까? between A and B에서 얘가 A죠. stuff we buy. 그 다음에 B는 what we use. 그러면 정확하게 이 문장을 한번 해석해서 무슨 말인지 한번 이해를 시켜볼게. 얘들아 물건이 있는데 우리가 뭐 한 물건? 우리가 산 물건. 우리가 산 물건과 what we use 우리가 뭐 하는 것? 사용하는 것 사이에서의 차이가 아니라 여기서는 그냥 빼기 이런 의미로 쓴 거거든요. 잡아 뽑아낸다 이런 의미로.
그러면 결국 이 의미를 보면 어떻게 말한 거냐면 얘들아 우리가 뭐 한 거? 우리가 산 물건에서 뭘 빼면? 우리가 사용하는 것을 뭐 해버리면? 빼버리면. 빼버린다는 건 얘들아 결국 뭐 하지 않는다는 거지? 구매해놓고 뭐 하지 않는다는 거야?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은 is waste 뭐가 된다? 낭비가 된다 라는 의미로 나온 거죠. 그래서 사실 맨 마지막 문장도 뭐 한 거야? 완전히 우리가 잡은 주제 내용 그대로 얘기한 거지. 뭐 해놓고 물건 사놓고 여기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을 차감시키고 빼버리겠대. 그러면 사용을 안 하겠다는 의미죠. 그렇게 되면 이건 결국 뭐가 된다? 낭비가 된다. 요 맨 마지막 문장 빈칸으로 패러프레이징 나올 가능성 굉장히 높거든요. 의미 바꿔서 영작해서 빈칸으로 다시 만들 가능성 준비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저 아까 내가 분사구문 gathering dust 저거 하나 잡아주고 갈게요. 문법. 저 gathering dust는 문법적으로 분사 구문이니까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and gather dust나 아니면 not being used나 and are not used로 해서 패러프레이징해서 바꿔낼 수 있다. 얘는 그냥 문법적으로 바꿔준 거고 밑에는 패러프레이징까지 해서 바꿔준 거죠. 이해됐니? 그래서 저 흐름을 알고 있으면 얘가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도 너네가 충분히 이해가 될 거야. 여기까지 그러면 지문 보고 그러면 정답 보면 5번이죠. 이번에는 너무 사실 선지를 얘네가 깔끔하게 만들어놨죠. 너무나 쉽게 만들었다는 거지. 그래서 당신이 뭐 하는 것은 당신이 사는 것은 낭비야. 만약 뭐 하지 않는다면 너가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키워드 다 들어갔죠. 당신이 사는 것 그것은 낭비야. 만약 뭐 하지 않는다면 사용하지 않는다면 너네 학교 시험은 이거보다는 어렵게 내. 이거는 약간 유치하죠. 그러면 우리 조금만 이제 다른 방향성으로 볼까? 이렇게 해서 한번 볼게요, 얘들아. 특히 핵심은 뭐 하는 것이다? 깨닫는 것이다. 뭘 깨닫는 거야? 제품들은 are meant to be used. 어떻게 되도록 원래 의도되어 있죠? 사용되도록 원래 의도되어져 있고 everything unused. 근데 사용되지 않은 모든 것은 is waste 뭐다? 낭비이다 라고 해서 해석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걸 읽었을 때 글의 주제랑 결국 같은 내용이네 이렇게 생각이 들면 변형이 암만 돼서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잡아내겠죠. 이해됐나?